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요즘 병원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검사해 보시죠.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75을 넘기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든다면 그 검사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질문 앞에서 수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5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검사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검사는 받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병원이 잘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75이 넘으셨다면 제발 멈추셔야 할 검사 5가지, 그리고 병원 대신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지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병원에서 꺼내 삶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분입니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은 바꾸었지만 상황은 아주 흔합니다. 김정호 어르신, 연세는 76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아픈 사람이라는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당뇨도 없었고 매일 새벽 공원에서 1시간씩 걷는 분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식들 걱정이 컸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이 있으신데 정기검진은 꼭 받아야죠.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가장 비싼 종합검진을 한 해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재작년 봄, 평소처럼 검진을 받으셨고 아무 증상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를 보던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췌장 쪽에 아주 작은 음영이 하나 보이네요. 아주 작다. 애매하다. 암 같지는 않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멀쩡하던 배가 괜히 찌르는 것 같았고 식사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병보다 혹시라는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셨고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기는 아주 작은 낭종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점과 다를 바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췌장이 자극을 받았고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통증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주변 장기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하던 어르신은 그날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금식 상태로 버티셨고 체중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근육은 거의 사라졌고 혼자 걷던 분이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셨습니다. 암을 찾으려다 사람을 거의 잃을 뻔한 겁니다. 퇴원하던 날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네요. 모르는 게 약이었어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75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이미 수십 년을 사용한 기계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낡았고 조금 삐걱거리고 기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세월입니다. 그런데 최신 검사 기계는 이 세월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평균에서 벗어나도 빨간 줄을 긋고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검사가 검사를 부르고 멀쩡한 사람이 환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75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검사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검사는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75이 넘으셨다면 의사가 권해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할 검사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이 화면을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75이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셔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무례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소변 세균 검사. 이 검사는 75 이후에는 웬만하면 쳐다보지도 마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다가 소변에서 균이 나왔습니다. 이 한 줄에 덜컥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안에는 순한 세균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릅니다. 이 세균들은 해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네를 지키는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순한 균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진짜 위험한 세균들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증상도 없는데 검사 결과만 보고 항생제를 먹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터줏대감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에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아주 독한 균들이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진짜 방광염이 시작됩니다. 열이 나고 소변 볼 때 타는 듯 아프고 옆구리가 끊어질 듯 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이 펄펄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 않는다면 소변 검사 결과 한 줄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십니까? 숨이 차서 몇 걸음도 못 걷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이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 분이 오히려 드뭅니다. 심장이 조금 커져 있고 박자가 약간 불규칙해 보이는 것,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80년을 쉬지 않고 뛴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 기계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평균에서 벗어나도 비정상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때부터 폭포 효과가 시작됩니다. 심전도 이상, 정밀 CT, 혈관 조형 검사, 시술. 이 과정에서 콩팥이 망가지고 혈관이 찢어지고 중환자실로 가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충분히 잘 뛰고 있습니다. 기계보다 여러분 몸의 신호를 믿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MRI부터 찍자는 말 정말 흔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노년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100년 된 한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루는 삐걱거리고 기둥에는 옹이가 있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질 집입니까? 아닙니다. 잘 버텨온 집입니다.
MRI는 이 옹이를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문제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증상 없는 어르신 10분 중 9분은 MRI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척추의 주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필요 없는 수술, 필요 없는 시술로 이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의 해답은 사진이 아니라 걷기와 근육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75 이후 남성의 전립선암 수치 검사. 이 검사는 해외에서는 이미 권고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암이 있어도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75 이후에 굳이 이 암을 찾아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불안해집니다. 조직 검사합니다. 수술까지 갑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요실금으로 평생 기저귀를 차는 분들, 남성 기능을 잃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편안하게 사는 15년과 암을 안고 불편함 속에서 사는 15년, 어느 쪽이 더 건강한 인생입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75 이후 대장 내시경, 대장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에는 짧아도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이시라면 용종이 있다 해도 문제가 되려면 90은 되어야 합니다. 반면 노년의 대장 내시경은 위험이 훨씬 큽니다. 장 천공, 검사 중 쇼크, 회복 지연,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전에 검사에서 깨끗했고 지금 피가 섞인 변이나 이유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없다면 이제는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증상 없는 소변 검사, 증상 없는 심전도, 단순 요통의 MRI, 전립선암 수치 검사,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 이후에는 방패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고장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월을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검사도 줄이고 약도 줄이면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나? 그 불안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병원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갖다 바치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RI 한 번 찍는 비용 대략 8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는 검사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특히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대상포진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실 겁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건소에서 저렴한 주사를 맞았으니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반쪽짜리 보험입니다. 기존 백신은 예방 효과가 절반 수준이고 70이 넘으면 그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최근에 나온 백신은 예방 효과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2번 맞아야 하고 비용이 꽤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증상도 없는 허리 MRI 사진 한 장과 대상포진의 지옥 같은 고통에서 거의 확실하게 벗어나는 것,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검사로 안심을 사는 대신 예방으로 시간을 사십시오. 두 번째 투자처는 약국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나이 들어 기운이 없고 자주 넘어지고 몸이 휘청거리는 이유 대부분 병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암이 아니라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 순간부터 삶의 반경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걸 막아주는 유일한 약은 단백질입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정육점과 생선 가게 그리고 계란입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3끼로 나누어 드십시오. 그리고 딱 하루 2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턱까지 차지 않아도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걷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확연히 낮습니다. MRI 찍을 돈으로 편한 운동화 한 켤레 사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세 번째, 딱 하나 예외로 꼭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 초음파입니다. 특히 예전에 담배를 피우셨던 남성분들 그리고 65세에서 75 사이 분들께 중요합니다. 이 병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 순간에는 손 쓸 틈도 없습니다. 다행히 이 검사는 아주 간단한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쓸데없는 초음파 대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가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할 때입니다. 마음 약한 어르신들 이 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몸을 지키는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검사를 해서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 검사는 미뤄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난다면 지금 여든을 바라보는 분께 의미 있는 선택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안 하고 증상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다면 지금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여러분을 과잉 진료의 늪에서 꺼내줄 생명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감정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병원 안 가면 혹시 큰 병 놓치는 건 아닐까? 이 감정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아프면 병원, 불안하면 검사라는 공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공식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려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검사 결과지에 빨간 줄이 없는 상태일까요? 약을 많이 먹는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이란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병원 예약표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햇볕을 쬐고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삶, 그게 건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실 하나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는 어르신이 반드시 더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을 적당히 멀리하고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편안하고 더 길게 사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불안은 몸보다 먼저 늙게 만듭니다. 검사 수치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밤잠을 설치고 그 스트레스가 진짜 병을 부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냄새 대신 사람 냄새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75 이후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 심전도, 허리 MRI, 전립선 검사, 대장 내시경. 이 검사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과잉 진단이라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듯 사소한 이상 하나가 끝없는 검사와 시술로 이어지는 폭포 효과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권할 수 있지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검사로 더 오래 삽니까? 효과는 몇 년 뒤에 나타납니까?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무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설명되지 않은 검사 하나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셋째,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필요한 예방접종,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 하루 20분의 걷기,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햇볕, MRI 사진 한 장보다 운동화 한 켤레가 여러분을 더 오래 걷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병원 달력에 검사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손주와 통화할 날, 친구와 밥 먹을 날, 여행 갈 날을 적어 두십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 안 하네요. 그 웃음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키우고 일하고 이 나라를 버텨낸 하나의 역사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듯 여러분의 주름과 변화는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병원 가는 날 대신 공원 가는 날을 달력에 적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알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